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직선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인가? 최초인 것 같아요. 법례 아니야. 없이 녹음한 적이 옛날에 한 번 있었나? 나 없을 때? 기억 안 나지 않아요? 저는 법례 최근에도 있지 않았나? 저는 법례 없이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난 기억이 안 나. 하여간 오늘은 왜 법례가 없냐? 저희를 버리고 놀러 갔어요. 무려 네. 싱가포르로 갔죠. 배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비가 오고 주룩주룩 비가 오고 있는데 그 쨍쨍한 싱가포르에 가서 혼자 놀고 있다는 게 너무 배가 아파요. 아마 지금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네. 놀고 있을 수도 있다. 부럽다. 약간 재수가 없다. 전 그런 말 안 하고 네. 잘 놀고 오시라고 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법례 없다? 하고 재생바 일시정지 누르고 뒤로 가는 사람 없겠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없어요. 없죠? 법례가 그렇게 법례가 코앞에는 있긴 한데 네.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없다고 없으니까 안 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겠다. 네. 법례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네. 댓글로 당근을 흔들어 주시길. 또 당근 흔들어주면은 다음 주에 와서 법례가 또 좋다고 읽으실 겁니다. 근데 법례 오늘 방송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 그 사람은 다 들어. 자기 없을 때 자기 얘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들을걸? 아 그런가? 근데 생각보다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몰라. 듣고 있으면 뭐 잘 놀고 오고 뭐 사올지 기대할게. 우린 아무것도 안 샀는데. 근데 또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소개는 안 할 거고 일단은 후원이랑 댓글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 네. 계좌 후원 먼저 읽어보면은 입금명에 잘 듣고 있주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잘 듣고 있주렁. 잘 듣고 있주렁.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약간 연세가 느껴지는 말인데. 그래서 나는 있주렁. 추루랭이님인가 생각도 했는데 아닐 수도 아니야, 있을 것 같아요. 추루랭이님은 이런 들이 많으신다고. 그래서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PYK 2005님이 힘내요라고 적어서 PYK 2005님 이분이 오디오 클립에 PYK.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미국에서 로드트립이 아니다 그냥 출퇴근하시는 건가 하여간 되게 길게 운전하실 때 우리 팟캐스트 듣는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 PYK면은 성함을 예측해 보자면 박영근님. 박영근님? 아니면은 PY가 이름이고 K가 성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평양킴? 감사합니다. 오늘 좀 치네. 하여간 5,000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친댁이라고 30,000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침댁이? 자친댁. 자친댁. 이분은 내 지인인 것 같아. 왜? 내 주변에 자전거에 미친 사람이 있거든. 자전거에 미친 댁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자친댁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인 것 같고. 3만 원? 3만 원이나. 좋은 친구네. 내일 또 만나는데. 와, 밥 사줘야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팟빵 후원으로도 뉴스브리핑 113회 뉴욕지 순환시대의 그날엔님이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그날엔? 그날엔님. 그리고 올해부터 꼭 쭉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리얼스톤 2님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읽어보면 그날엔님이 아까 5,000원 후원해주셨다고 했는데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특이한 게 과거에서 오신 거야. 32회를 듣고 계시대. 무려 32회를. 32회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후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댓글을 점프해가지고 가장 최신화에다가 다신 거야.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이제 반갑고 안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마 현재 진행형까지 오셨을 때도 반갑고 뭐 안심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날엔님. 감사합니다. 한 2년 뒤에 이거 듣고 계실 수도 있겠다. 지금 이거를. 저는 추루랭이님이 이제 저의 종교인 안식교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역시 철학 전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논리적이다.
그리고 가영증님이 되게 귀여운 사진들 올려주셨으니까 다들 팟빵 댓글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그런 거 여쭤봤었잖아요. 뉴스 브리핑을 혼자 하는 게 낫냐, 그러니까 혼자라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러니까 휴방을 하고 같이 하는 게 낫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혼자라도 올려주시라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삐삐 아빠님께서는 혼자보다 퀄리티를 위해 같이 하시는 게 또 좋겠다라고 소신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난 또 하나의 소신 발언이 또 있던 게 그 유튜브 댓글로 매운 낙지볶음님은 반대로 한 명만 한 게 더 재밌고 좋았어요. 오히려 좋다고. 오히려 그게 나았다. 근데 뭐 거의 우리가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별 수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혼자 하는 것도 이제 좋다고들 많이들 달아주셨으니까 혼자라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플로의 좀 개구리밥님이 왕복 4시간 존경스럽다.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내가 존경스럽다. 옮기고 싶거든요. 응. 옮길 데가 없어. 우리가 대체제를 안 찾아본 게 아닌데 찾아봤어. 대체제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강남에 하나 내주실 분? 근데 강남은 심하긴 해. 거기 누가 이거 내? 강남에 스튜디오 하나 내주실 분 회수가 계시면은 절대 안 되잖아요. 월세가 절대로. 그리고 그 댓글 저는 앤서님이 읽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튜나 플레이버님의 댓글. 그러니까 앤서가 이거를 읽음으로써 오늘 좀 설계를 해야겠다. 설계 안 했나 보네. 이 설계는 안 했어. 왜냐면은 내가 그 댓글을 와서 봤고 약간 하긴 남겨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팟빵에 튜나 플레이버님이 헉 플레이타임 5위 안에 들 줄 알았는데 더 들어야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분발하시면 좋겠다 라고 튜나 플레이버님을 모시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튜나 플레이버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튜플님이라고 저희가 불러드릴 건 아니고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어둠이 닿는 모든 곳에 관심을 가지는 작가 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소개 멘트 뭐야? 이거 이제 반말로 할게. 이거 고정이야 아니면 오늘을 위해 준비한 멘트야? 보통 작가 노트가 있는데 긴 버전도 있고 짧은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보통 맨 앞줄에 들어가는 문장이야. 빛과 어둠이 닿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멋있어. 멋있다. 왜냐면은 이제 넌지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게요. 넌지 작가가 저희랑 앞에서 식사를 이렇게 했을 때 넌지 작가가 쿠마님 방송 잘 들었다고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방금 그 소개 멘트 자체도 약간 쿠마님 느낌이 있어. 그 인프피의 감성이 확 드러나는 감성.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인가 조금 정리를 더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튜나 플레이머님이라고도 했고 넌지 작가님이라고도 했지만 이제 신진 화가? 라고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들어오시면서 봤을 썸네일이 이 넌지 작가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됐냐.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먼저 컨택을 해주셔가지고 맞아. 너무 당돌하게 우리가 항시 막 나오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주제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맨날 그랬었는데 사실 연락 온 게 없었지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만나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 해도 좋을 것 같고 작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맞아. 우리가 옳다커니 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이번 주 토요일에 되세요? 그런 거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실 텐데 맞아. 아마 뭐 약간 시간 되실 때 이제 나중에 뭐 소재 필요하실 때 저 불러주셔도 됩니다는 약간 인재 풀에 등록해 놓는다라는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에 오시라고. 넌지 작가 그때 어땠어? 기분이? 아니 거의 하루 만에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나는 진짜 이 지지익선에 정말 너무 소재가 없을 때 너무 할 얘기가 없을 때 리액션 잘해주는 어떤 젊은 청년 하면은 불러달라 이런 팬의 입장으로 그냥 메일을 용기 내서 보냈거든. 근데 이걸 바로 읽어주시고 바로 답장을 주셔가지고 맞아. 너무 기뻤어. 다행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오세요. 네 갈게요. 근데 또 된대. 맞아. 이게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맞아. 왜냐면 나랑 앤서는 안 그래도 이번 주가 범례가 또 펑크를 여행을 가느라 싱가포르에서 노느라 펑크를 내가지고 부럽다. 자기는 까먹고 안 온 적도 있으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뭐 게스트 고려해보겠다 차라리 둘이 할 바에는. 근데 딱 마침 불러 넌지가 들어온 연락을. 우주의 기운으로. 진짜 신기하다. 아까 빛과 어둠이 닿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이게 짧은 버전인 거지. 아 맞아, 짧은 버전이야. 조금 더 긴 버전도 있어. 들려줄 수 있나? 조금 더 긴 버전은 빛과 어둠이 닿는 모든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작가, 이렇게 멘트를 정해놓겠는데 좀 긴 것 같아서 줄였어. 멋있다. 근데 발성도 되게 지금까지 온 게스트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발성도 진짜 좋은 것 같아. 팟캐스트 해도 될 것 같다. 맞아. 그리고 넌지 나랑 같은 곳에 점이 있다? 진짜네? 눈 밑 오른쪽. 심지어 오른쪽이야. 위치도 똑같아. 안느도 눈물이 많니? 이 여기에 점이니까 우리가 지금 눈 꼬리 아래에 점이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세대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나 어렸을 때부터 넌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눈물점이라고 빼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겹도록 복 달아난다 하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지네 뭐 어쩌네. 나 지금 절대 안 빼지. 나도 원래 그래가지고 이걸 사실 피부과에서 한번 뺀 거거든. 근데 점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잘 안 빠졌는데 한번 빼고 나니까 약간 하트 모양처럼 점이 진짜. 남았어. 그래서 그냥 매력점으로 대리를 하려고. 여기 그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맞아. 요새는 막 아이라이너로 그리기도 하는데. 맞아. 나 그래서 어렸을 때 막 20대 때 이거 그린 거냐는 질문 엄청 많이 받았어. 아 진짜? 그럴 법도 하다. 왜냐면 딱 거기에 진하게 딱 있어가지고 그린 거면은 진짜 뭐 잘했네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거 진짜인데 이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넌지 작가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건데 썸네일에서 보면 알겠지만 나는 화풍이라고 해도 되나 이거? 화풍이지. 화풍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뭔가 요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요즘 인스타에 되게 많이 보이고 유행하고 트렌디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화풍이 있지만 나는 그거랑은 되게 다른 되게 색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넌지 작가 인스타 계정에서 작품들을 딱 보면서 이런 게 화풍이구나 이걸 느꼈어.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잘 미술을 잘 모르지만 요즘 인스타 같은 SNS 유행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화풍 이런 느낌을 못 받았던 게 다 비슷한 거. 내가 봤을 때 막눈이니까 뭔가 다 비슷하고 뭐 거기서 거기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있었는데 딱 넌지 작가 작품들은 이런 게 화풍이구나.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작품들이야. 근데 나는 또 궁금했던 게 넌지라는 그 작가 명도 본인이 지은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그 뜻이 있어 따로? 우선 내가 실명은 뭐 인터넷에 치면 공개가 됐으니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이 이지영이거든. 근데 딱 들어도 알겠지. 너무 흔하지. 작가로 하기에는 이미 수능 강사로 엄청 활동해. 맞아. 그분을 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특색 있는 이름으로 내가 지어야겠다, 작가명을. 그래서 내가 한 2가지 정도 규칙을 정했어. 우선 내 좀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선에서 내 원래 이름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영어 단어 하나를 좀 골라가지고 둘이를 조합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넌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빈칸의 느낌이 뭔가 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단어, 매력 있는 단어라고 느껴서 넌지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리고 검색창에 쳐봤지. 넌지라는 사람이 있나? 근데 없어. 그래서 내가 넌지를 해야겠다. 좋다. 이게 지었지. 확실히 젊은 사람의 그 접근성이 좀 다른 게 이게 찾았을 때 잘 찾아지냐 잘 찾아지지 않느냐, 이제 나만 나오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검색 기록에 내가 잘 뜨느냐. 맞아. 예술가는 단 한 명이어야지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치. 뱅크시 막 이러면은 딱 뱅크시만 있어야지 맛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우선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지지익선에 찾아와 준 거니까 넌지 작가님과 이제 지지익선의 접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넌지 작가는 지지익선의 청취자였는지, 그리고 언제 만약에 청취자였다면 언제부터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우선 나는 한 17년도 그때부터 팟캐스트라는 걸 처음 알게 돼가지고 팟캐스트에 있는 방송들, 내 취향의 방송들을 막 찾아다니고 듣기 시작했어. 왜냐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작업을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야. 집중도 잘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지식이나 재밌는 얘기도 습득을 하고 그때부터 꾸준히 들었는데 우리 이거 안느의 취향처럼 나도 지대너비앗을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그 지대너비앗을 쭉 듣고 아 내가 인문학 좋아하는구나. 아 지식도 알게 돼. 맞아. 재밌네 이거. 이런 취향을 나도 느껴가면서 아 너무 재밌다. 계속 들어야지. 영원히 듣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난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지대 난민이 되었어. 아 난 이제 뭐 듣지 하면서 다른 대체제를 찾아서 듣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지익선이라는 방송이 뜬 거야. 그리고 한 4명 맞춰가지고 지식교양 얘기를 하는데 또 이거 진행자가 이게 지대너비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맞아. 어머 너무 내 생각이랑 똑같잖아. 내가 얻고 싶은 이 지식에 대한 갈증을 대신 풀어주는 방송이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계속 듣기 시작했지. 지금까지. 진짜 대단해. 그때면 완전 초창기다. 엄청 차분하게 얘기할 때 4명이서 안 친해서 지금 들으면은 안내 엄청 막 이쁜 척하고 이쁜 척하면서 속삭이면서 얘기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 난리쳤을 때긴 한데 근데 진짜 초반부터 들었으니까 우리 완전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또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도 다 지켜본 완전 초창기 청취자라는 거. 맞아. 그럼 넌지의 작품이 어느 정도는 지지익선이랑 같이 만들어진 면도 있겠네. 우리의 그게 있는 거네. 맞아. 아무래도 지분이 있네 거야. 우리가. 내가 20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거든. 나이가 살짝 비슷할 것 같아. 작가로서 시작된 나이와 지지익선의 나이가 그렇겠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넌지가 여기 출연을 결심을 했던 그때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지. 맞아. 뭐 연락 주시라고 기억이 안 이런 나는데 식으로. 한창 좀 새로운 게스트나 뭐 좀 새로운 목소리를 구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 소재를 찾고 그때 뭐 자유롭게 연락 주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곤 연락이 쇄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 이게 좀 됐어. 댓글 이거 읽어주는 코너를 잘 들었어. 나보다 더 용기 있는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잘 없는 것 같더라고. 맞아. 별로 없었어. 근데 나도 되게 몇 년 동안 이 용기를 모으고 기를 모아서 새벽 감성으로 메일을 딱 보냈기 때문에 되게 보람이 있네 메일을 보낸. 근데 그 용기에 너무 고맙다. 그치. 감사하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한. 맞아. 사실 청취자분 모시고 한 거 이제 추로랭이님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오스틴님. 그리고 이제 우리 넌지 작가님.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지직선 토크는 진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이제 넌지 작가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넌지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지직선의 최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물어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르기가 어려운데 딱 하나를 고르는 게 일단 아무래도 가장 좀 충격을 먹고 여운이 깊었던 건 소수였던 것 같아. 이런. 이거 없네요. 또 김범래 웃는 소리 들린다. 이거 편집해야 돼. 아무래도 쉽게 접하고 공부하기 어려운 좀 과학 관련된 소재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리만 가설 얘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미스테리 같이 좀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전설 같이 약간 어떻게 보면 괴담 같기도 하고 그 충격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500원짜리 공포 모음집을 사서 보던 그 어린 나이의 마음처럼 되게 꿈에 나올 것처럼 섬뜩하기도 하고 진짜 우주는 소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동안 해서 좀 기억에 남네. 근데 다른 멤버분들 에피소드도 너무 잘 들었어. 어쨌든 최애는 범례였는데 범례고는 없네? 맞지? 아쉽네 범례야. 잘 놀다 오세요. 근데 소수 에피소드가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넌지 작가님이 전공이 뭐죠? 서양화 전공이야. 이게 좀 다른 분들한테 소개했을 때 서양학과예요 이러면 서양화과요? 뭐 서양 뭐 이게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양화과. 파인아트 영어로. 파인아트.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술 쪽은 문과로 봐야 되나 이과로 봐야 되나? 예체능이지. 아예 예술대학. 문과 이과와 다른 부분인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체능 계열은 약간 문과 쪽에 그나마 가깝다 생각을 하거든. 굳이 이과보다는. 따지면.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문과 출신인데 이과의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면 좀 약간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되게 뇌에 새로운 느낌? 맞아. 그런 게 있지. 내 평소 사고와 다른 듯한 그런 거에 저는 매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나도 그렇고 넌지 작가님도 그렇고 좀 소수 같은 에피소드에 매력을 느낀 게 아닐까. 진짜 다른 세계야. 맞아. 평소에는 접근도 안 해봤고 그렇게 그러니까 법률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 인간 이과 같은 느낌? 이과를 사람을 만들면 김범례 같은 사람이 나오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너 법률 있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게. 근데 뭐 싱가포르 잘 놀고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넌지 작가님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넌지 작가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내가 아까 화풍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넌지 작가가 아까 데뷔라고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그림에 대한 넌지 작가의 어떤 스타트가 됐던 포인트나 어떤 데뷔의 계기라던가 그리고 이런 화풍이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스토리들을 앞부분을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 잘 줄일 수 있을까? 안 줄여도 돼. 우리가 편집으로 줄여줄게. 우선 나는 한 5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문화센터를 가가지고 그림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어. 그래서 그때부터 쭉 그림에 좀 재능이 있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그림에 관심도 가졌는데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꾸준히 그림을 그렸어. 완전 그림쟁이. 반에 있는 그림 잘 그리구나. 입안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미술 수행평가는 얘한테 부탁해. 뭔지 알아. 그래서 애들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그랬는데. 만화 많이 그리잖아 어렸을 때는. 만화도 많이 그리고. 맞아. 그래서 장래희망도 좀 미술 관련된 걸로 계속 적어서 내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했지. 하고. 미대 입시를 열심히 한 뒤에 이제 예술대학으로 들어가게 됐어. 이제 미대생이 된 거지. 와. 그래서 이제 내 실기 공간도 부여받고 작업을 계속 하는데 사실 작가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서기는 쉽지가 않았어.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서양화나 뭐 동양화나 어떤 그림 그리는 전공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작가가 된다는 건 약간 소수인 거야? 맞아. 내가 봤을 때는 한 과가 한 100%라고 치면은 작가가 되는 건 한 5% 미만인 것 같아. 진짜 적다. 진짜 의외다. 진짜 적어. 왜냐면 대부분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일단 순수 회화과 기준으로 내가 봤던 환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디자이너가 되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래도 좀 미술에 아직 애정이 있고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분은 약간 큐레이터나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시기도 하고 미술 강사나 교사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구나. 하긴 지금 딱 들어보니까 디자이너와 작가는 다르네. 다르지. 보니까 순수 미술이라고 해도 내 친구 중에 좀 작곡과를 간 친구가 있거든? 근데 작곡과를 가면 작곡가가 될 것 같잖아.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이제 자기 작품을 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냥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뭐 CF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단순하게는 노래방 반주를 만들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것처럼 좀. 보통 상업적으로 빠져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넌지 작가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작가 쪽으로 진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미술 선생님이 좀 되는 루트도 만들어 보려고 약간 교대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거기 교직이수 이런 거 안 돼? 그 학교에서? 교직이수가 됐던 것 같아. 학교에서는.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내가 공부를 찐득하게 앉아서 하는 게 좀 힘든 거야. 그림은 그릴지언정. 차라리 그림을 10시간 그리는 건 괜찮은데 얘가 앉아서 공부를 10시간 하는 건 정말 다른 너무 문제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려면 좀 자기랑 맞는 걸 해야 되잖아. 아무리 봐도 나는 좀 그림 그리는 쪽이 맞는데 근데 내가 작가가 돼서 돈을 벌고 먹고 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도 무려.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내 작업 스타일이나
내가 작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 같은 게 좀 잡혀 나가기 시작하면서 작가가 되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전시도 열고 싶고 그림도 팔고 싶고 이거 소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또 내 이야기, 작업 세계도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작가가 되는 계획을 세웠지. 신기하다. 큰 틀로 말하면은 우선은 작가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좀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만 그렸어. 괜히 좀 사회 문제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가벼운 얘기, 좀 깊어 보이는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려봤는데 좀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재미가 좀 덜하고 내가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 괜히 좀 내가 그렇게 관심도 없는 사회 문제나 이런 걸 그렸는데 뭐 작가 노트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겠지만 깊이가 없는 거야. 내가 마음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담고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얘기를 그려야 되지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내 얘기를 하자. 내 깊은 얘기로 좀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비밀로 하고 있었던 얘기를 그냥 꺼내보기로 했어. 그건 뭐였냐면 내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 관련된 건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뇌전증을 앓고 치료를 해왔거든. 이 뇌전증은 우리 안느가 소개했던 공황장애 편에 나오는 거랑 살짝 비슷한데 아무래도 그 뇌세포가 과흥분을 일으켜서 좀 발작을 일으키는 이름이 바뀌기 전엔 간질이었고 후에가 뇌전증이 된 건데 이걸 나는 학창시절 내내 꼭꼭 숨기고 살았어. 너무 부끄럽고 결함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쩌면은 이 뇌전증이라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겪었고 내가 관찰했던 색깔과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림에 마음이 담기겠다 싶어서 그냥 크리틱 시간에 제가 사실 이 뇌전증이 있었고 그리고 이 뇌전증에서 영감을 얻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 발표를 하고 계속 이 단어를 내뱉음으로써 나도 면역이 되려고. 그치. 옛날에는 이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무서웠는데 작가 노트로 쓰고 발표를 하면 이걸 계속 말하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 무서움도 좀 덜해지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많이 겁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 얘기를 솔직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재밌었고 좀 그림의 이런 스타일에도 특색을 갖출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내 그림을 보면은 좀 전구 머리를 한 생명체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온사인이나 이런 빛을 맞아. 좀 많이 그리기도 하고 이 전구가 사실 이 뇌전증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이런 관심에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는 거지. 이거는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살아있다면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빛을 내고 잘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전구랑 되게 비슷하다. 비록 전구는 물건이고 우리는 생명체, 유기체지만 되게 관념만 보면은 이런 빛과 에너지가 있어야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게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로봇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전구를 넣었다는 게 그리고 이 전구가 빛을 내고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건 빛나는 것이다라는 좀 세계관을 만들어서 내 작업에 좀 생명체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빛깔들을 좀 그려 넣고 있어. 아니 나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바로 물어볼 건 아니었고 이제 뒤에 화풍이나 그림 얘기하면서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 계속 등장하는 이제 두상이 전구인 캐릭터들과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거든. 이건 어떤 의미인지. 근데 방금 넌지 작가가 이제 뇌전증 딱 얘기하는 순간 그거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런 딱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고 뭔가 아까 넌지 작가가 잠깐 얘기했지만 전구가 이제 그림을 들으시는 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꺼져 있는 전구가 아니고 되게 밝게 발광하는 전구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네온사인 얘기도 했는데 그 네온사인 특유의 그 빛이 있잖아. 거의 가운데는 거의 흰색이고
그리고 빛으로 퍼져나갈수록 되게 강렬하게 빛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넌지 작가가 세운 어떤 삶의 관념에 좀 대입을 시켜보자면 그런 뇌전증이라는 증상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살아있고 빛이 더 많이 나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 그래서 되게 들으시는 분들 보시면 어떤 느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맨 처음에 작품들 봤을 때 딱 강렬하다 이 한마디가 되게 그냥 바로 왔어. 근데 뭔가 요즘 유행하는 거랑 내가 자꾸 비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막눈이라 잘은 모르지만 요즘 유행하는 약간 파스텔적이고 좀 대비가 내려가 있고 이런 식의 약간 그림 같은 느낌보다는 되게 강렬하고 뭔가 젊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에너지가 있어서 이러는 에너지가 건가? 되게 많은가? 뭔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게 강렬하다는 생각을 나는 그 속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넌지 작가의 스토리를 들으니 이런 의미에서 이 빛들이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었고 그 발광하는 바를 보여주는 방향 자체가 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자기를 표출하면서도 자기 희생적인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젊음과 그런 에너지 그리고 이게 말하기가 힘든데 뭔가 빛으로서 내 어둠을 말하고자 하는 느낌이었어.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딱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림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우리 넌지 작가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댓글로 남겨둘 테니 가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자신에게 병이라는 것이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핍이고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핍이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스스로 느꼈을 때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더 드러냈을 때 사람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딱 봤을 때 넌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표현을 해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맞아. 역시 사람은 스스로 자체를 받아들여야만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 근데 약간 스토리 들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우리 대중매체에 비춰지는 예술가들의 자아 성찰과 이제 자아를 확립해가는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 그거에 전형적인 그러니까 드라마의 주인공 예술가들의 역시 사람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처음에는 남이 하는 얘기로 이렇게 했다가 내 이야기가 아닌 뭐 그런 걸로 했다가 나중에는 내 이야기와 내 목소리를 찾아가는 그 어떤 성장 스토리 이런 느낌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혹시 앤서 다음 질문 있어? 근데 난 그 작가로 데뷔한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솔직히 뭐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속에서도 작가로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전시회를 개최를 혼자 개인전으로 했을 때 데뷔했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보통 좀 공인된 활동이 있는 게 좋아 아무래도. 그래서 나도 작가로서의 데뷔를 시작하기 위해서 갤러리나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알아보고 좀 찾아봤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전시 계약서를 썼던 곳은 어떤 대안공간이었어. 수원에 있는 대안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관료를 지불을 하고 여기서 불러줘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니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대관료도 내고 전시 계약서도 쓰고 이제 전시 준비 이때부터 이때 날짜도 받았어. 전시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야. 아이고. 이제 코로나가 20년에. 터졌으니까 아이고. 문 닫으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첫 개인전을 하려고 했던 장소도 이게 날짜가 연기가 됐어. 내가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웠지만 또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공모전을 내가 넣었던 게 좀 연락이 와서 인사동에서 전시 공간을 하나 할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인사동 전시를 먼저 하게 된 거야. 내가 처음 대관했던 공간보다. 오히려 좋네. 어쨌든 인사동을 시작으로 그래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뭐 나를 아무도 모르니까 지인들밖에 안 오긴 했지만 그래도 공인된 활동을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기록으로 잘 남기고 이제 이것으로
작가 데뷔를 시작하겠다라고 좀 다짐을 했지. 그러면 그때를 데뷔했다라는 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데뷔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기록들을 아카이빙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건 또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말 같은데,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게 있어. 예술 경력 지원 센터인가? 아무튼 여기 이런 예술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전시도 열고 공인된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자료를 업로드를 하면은 예술인 패스라고 예술인임을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예술 활동을 했음을 증명받고 이게 신청을 하면은 예술인 패스 카드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 이러면은 내가 마음속으로만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국가의 기관에서도 예술인임을 좀 증명을 받은 거지. 신기하다. 내가 아예 모르는 세계야. 이렇게 증명을 받고 나서는 나중에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증명원을 바탕으로 해서 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또 사용할 수가 있나? 예술활동 증명원으로? 그런 거를 해야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직업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사실 예술인도 직업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등재될 수가 있는 건가? 사실 이게 예술인이 정식적인 그 국가의 지원이나 좀 인정을 받는 직업이라고 보기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 어떤 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신청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예술인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땐 그냥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내지. 아까 그 대관료를 내고 거기 내 거를 전시회를 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맞춰서 작품을 이제 준비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 전에는 그 대관료를 내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작가고 이런 증빙 자료들이 사실 있어야 거기서 승인을 해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어떤 장소를 대관을 해서 전시를 열고 싶어 그러면 사실 대관료만 잘 지불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때 갓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미팅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대관료도 지불하고 하면은 사실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도 어떤 공간을 빌려서 내가 작업한 뭔가를 선보이고 싶어 하면은 돈만 있다면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는 누구나 있다. 대관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디나 똑같구나. 그러네. 근데 그치 나는 이제 예체능 계열 조금 말만 들었지만 사실 예체능 계열이 좀 유명하잖아. 입시부터 돈 많이 들고 대학 가서도 그치. 정말 돈 많이 드는 과들로 유명한데 어쨌든 대관료만 있으면 전시할 수 있다. 전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신기하다. 또 그게 달라지는 거지. 점점 경력이 쌓여가면서 작품도 어디에서 쌓이고. 전시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관료도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이제 안 따라서? 내지 않아 대관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대관료를 내고 했는데 이제 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인지도도 조금씩 생기고 작업을 계속 SNS나 이런 소셜에 업로드를 하다 보면 어떤 공간에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해. 전시 혹시 하실 수 있냐 이렇게. 그러면 미팅을 잡아서 전시를 또 준비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작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미지를 보이면은 연락을 주시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넌지 작가는 인터뷰 제안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어때? 몇 번 해봤어 인터뷰를. 안 해보고서는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경력직의 그런 행동이었어 아까 다. 어땠어 인터뷰는? 어떤 인터뷰가 연락이 와? 보통 갤러리에서 좀 전시 관련된 자료를 남기고 싶을 때 인터뷰를 제안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문화 매체나 인터넷 포털에서 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 신기하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사실 전시회나 이런 미술관도 막 손에 꼽아 가보고 근데 앤서는 사실 관심 있지 않아? 관심 있는 편이기는 한데 나도 코로나 이후로 약간 안 가다 버릇하니까 발길이 그렇게 또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많이 가보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몇 개 안 가봤어 올해도. 그치. 그리고 사실 지금 MZ세대랑 미술 작품들, 예술계 이런 접점이 되게 핫했잖아. 우리도 한번 뉴스 브리핑도 다뤘었고.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제 슬슬 미술관 전시회를 좀 다녀보고 싶고 사실 요즘 나는 약간
테크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싶어서 가는 전시들도 많고 일부러 그치, 그렇게 그치. 기획도 많이 하기도 하지. 맞아.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 RM이나 유명인들이 전시회 미술관 다니는 걸 보고 나도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사람이 좀 있어 보이잖아. 약간 교양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넌지 작가님은 또 본인도 전시회나 미술관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럼 다니실 때 어떤 위주로 보통 관찰을 하고 가서 방문을 해서 둘러보고 하는지 나는 작가님으로서의 관점이 또 궁금하더라고. 어때? 전시회나 미술관 자주 가는 편이야? 사실 전시가 좀 임박해 있거나 작업을 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 기간 동안은 전시장을 좀 돌아다니기가 힘들고 살짝 여유 있을 때 혹은 그 아는 작가님이나 좀 친구 작가 있으면 그런 전시를 열었습니다 할 때 손님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좀 아는 작가님들 좀 응원 드리러 전시장을 가기도 하고 또 되게 유명한 거장이 전시를 하러 한국에 그림을 보냈다 하면은 시간 내서 가보기도 하고 나도 아마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못해. 그럼 가면은 이제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보는 편이야? 왜냐면 난 진짜 가면은 도슨트 들으면 다행이고 그 설명글은 다 보긴 하거든. 근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또 다른 작품들도 봐야 되니까 그냥 또 옮겨가고 옆 작품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겉핥기식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이런 나에게 혹은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식으로 전시회를 관람을 한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 우선 좀 전공자랑 비전공자가 전시를 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은데 다를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전공자이면서 같이 작가이잖아. 그래서 어떤 다른 작가님의 전시를 보러 가면은 작가 노트를 볼 때 글을 어떻게 구성을 했나. 글이 지금 잘 전달되는가. 이게 글 잘 썼다. 요 정도 길이에 요 정도 내용을 썼구나. 이런 글의 내용도 좀 배우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재료를 어떻게 썼나. 이게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법으로 어떤 재료를 썼는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건 무슨 재료로 했지? 하고 좀 가까이서 뜯어보듯이 작품을 관찰을 해봐. 이렇게 배우고 학습을 하려고 나도 본받고 그런 게 조금 다를 것 같고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지. 우리는 너무 다른데? 멀리서 보고 예쁘네 이러고 사진 찍고 가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그 글을 항상 읽지만 뭔가 어떤 구성으로 썼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뭐 어투가 어떻고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그거 다 작가님들이 쓰시는 거겠구나 실제로. 이게 작가 노트라고 써있는 경우는 작가님이 직접 쓴 글이 많고 만약에 전시 서문이나 비평문, 평론가 글 같은 경우는 평론가나 갤러리에 있는 갤러리스트 분들이 써주시는 거야. 작가의 작업을 보고. 신기하다. 그래서 전시장마다 그 글을 누가 썼는지는 다 다르게 있을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몇 번 안 가봤다 했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넌지 작가가 말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을 직접 걸어놓고 그 밑에 작가가 실제로 자기 말을 쓴 건을 본 게 내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그 이건희 작품들은 이건희 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그런 거. 뭐 팀버튼 전시회도 팀버튼이 직접 쓴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딱 떠올랐던 작품들은 어떤 작가가 뭐 예를 들면 자식들과 떨어져 있었을 때 그 심경을 생각하면서 썼다 이런 글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그런 건 직접 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작가가 원하면은 이 그림 옆에 내가 쓴 이 글도 같이 있으면 이해가 좀 되기가 좋겠다 싶으면 작가가 글을 써서 갤러리에 이것도 같이 걸어주세요 보내기도 하고 이제 전시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개인 갤러리들이 생각보다 꽤 많잖아. 그래?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꽤 있거든? 근데 뭔가 보고는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들어가도 되나? 싶단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이 뭔데?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작은 선뜻 들어가기가 힘들다. 작은 갤러리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저기는 뭔가 아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인가? 이제 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건가? 올리브영 들어가듯이 들어가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상 잘 못 가겠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사실 갤러리라는 게 다 열려 있는 거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돈만 거지. 내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갤러리를 올리브영 들어가듯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갤러리가 있고 미술관이 있어. 그치. 다른 거야? 다른 게 미술관이 영어로 갤러리야. 미술관 뮤지엄이지. 이제 아. 갤러리는 화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업 갤러리. 그래서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갤러리가 무료 관람이야. 맞아. 그래. 아무나 들어가서 그림 보고 나와도 돼. 진짜 음. 길거리에 있는 예쁜 옷가게 구경하고 나오듯이 정말 편하게 들어갔다 나와도 되고 작가들도 갤러리 직원분도 그걸 원해. 이렇게 편하게 그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야 가시길. 좋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무료 관람이니까 마음 편히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 뭔가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갤러리에선 거기 상주하고 계신 작가분이나 큐레이터 분에게 이 그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 이 그림 관심 있다고. 그리고 또 답변을 들었을 때 조금 어려우면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살만한데? 라는 가격이면 거기서 그림을 구매할 수도 있어. 갤러리는 그럴 수 있고 근데 미술관은 그림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학예사 큐레이터 분들이 진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진짜 되게 큰 전시를 논문 발표를 하듯이 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입장료도 좀 받고 대신 그림을 구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 전시를 이렇게 기획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조금 더 크지. 그러면은 이제 미술관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뭔가 이 작가만을 만난다라기 느낌도 있겠지만 이걸 기획한 사람의 어떤 큰 틀을 우리가 만난다. 요렇게 또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는 이제 큐레이터 분들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의 그림이나 작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시를 준비하니까. 근데 갤러리는 보통 이게 실제 작가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전시를 기획하고 발표를 하지. 왜 서촌이나 북촌 뭐 이런 데 가면은 많거든 갤러리들. 많아.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나도 지나가 봐야겠다. 들어가면서. 맞아. 진짜 종로, 광화문 근처에 갤러리가 엄청 많고 요즘은 또 뭐 연남이나 뭐 강남 쪽이나 뭐 이런 신촌 이런 데도 갤러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제일 오래되고 많은 곳은 광화문 근처 종로일 것 같고 진짜 그냥 길을 걷다 보면 갤러리가 자세히 관찰을 하면 많이 보여. 골목에도 갤러리가 있고 그냥 편하게 들어가고 그림 보고 나오면 돼. 나중에 나도 가봐야겠다. 가격 한번 물어봐야겠다. 마음에 들면. 괜히 있어 괜히, 보이는 척. 괜히 약간 좀 차려입고 들어가가지고 쇼핑해보는 척. 이렇게. 그럼 넌지 작가님은 사실 20년 데뷔면은 얼마 그러니까 오래된 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면서 뭐 갤러리에 전시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전시 경험 하나 정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우선 올해 최근에 마무리된 전시가 있는데 3월 한 중순부터 말까지 개인전을 열었었어. 삼청동에서. 그때 우리가 만났더라. 그러게. 갔을 텐데. 초대했을 텐데. 다음에 전시를 열면 꼭 초대를 할게. 너무 좋다. 그때 좀 내가 과학이나 우주나 이런 곳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철학 같은 것에도 그래서 좀 전시 이름이 스타더스트였거든. 좋다. 스타더스트. 별먼지 해가지고 우리 존재의 기원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좀 되게 힘든 점들이 많잖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왜 이렇게 삶이 고되지 싶고 맞아. 그럴 때 조금이나마 시각을 틀어서 좀 줌아웃 하듯이 아주 멀리서 우주까지 날아가서 이 작게 된 지구를 봤을 때 이 고민들이 되게 사소해지는 그런 경험과 이야기를 전시와 그림으로 풀어낸 시간을 가졌었어. 그게 큰 틀이고 작가님들이 그거에 맞춰서 작품을 준비하시는 건가? 개인전이었기 때문에 나만 했어. 그럼 그 큰 틀을 혼자 잡은 거야? 응. 멋있다. 이렇게 전시 이 개인전 작가에게 개인전은 그 논문 발표랑도 비슷하고 가수로 치면은 앨범 발표랑 비슷해.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이 앨범, 이 전시 제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뭐
가수로 치면 수록곡들이 될 수도 있고 대표곡이랑 그리고 이걸 작가로 넘겨보면 대표작이랑 그리고 이 또 다른 신작들로 작업을 해서 소개를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그림들을 새로 그렸습니다 하고. 멋있다. 진짜. 그래서 그때 작품 준비했을 때는 평소와 또 다르게 어떤 점들을 녹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 그 최근에 전시에서는 조금 더 우주나 별과 관련된 그림과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어. 평소의 그림에서는 조금 더 지구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하늘이랑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위주로 많이 그렸었는데 아무래도 전시 제목이 스타더스트인 만큼 좀 더 우주 배경을 많이 그리고 행성도 그리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 진짜 뭔가 제목에서부터 사실상 확 느껴지는 컨셉이랑 막 이런 게.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되게 작품 하나하나 재밌게 봤어요. 아 보고 싶어. 갔어야 되는데. 또 전시 10개. 우리 꼭 초대해줘. 꼭. 거의 사실상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획도 하고 자기가 상품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또 마케팅하고 또 갤러리도 찾아다니는 것도 영업의 하나인 거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를 다 해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작가 생활, 뭐 프리랜서 생활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표현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직장인들이 하는 모든 거를 총합해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하지. 진짜 미대생 때는 난 작가가 되면은 그림만 그리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 다 해야 돼. 진짜 힘들겠다. 근데 작가분들도 에이전시가 있을 것 같아. 어때? 맞아. 에이전시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되게 작가가 활동하고 뭐 모여서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전시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찾아보면은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어. 자기 성향과 작업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해서 도전해보는 거지. 신기하다. 나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 그럼 그 그림들을 다 보관을 해야 돼? 보관을 해야 되고 판매가 된 작업이 있으면 컬렉터 분께 보내드리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게 살면서 그림을 진짜 한두 점 그리는 게 아닐 텐데 그치. 그 보관도 진짜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맞아. 그래도 다행히 이게 그림이 난 또 캔버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로 면적은 되게 넓긴 하지만 이 세로로 돌려보면 책처럼 좁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책처럼 차곡차곡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지. 신기하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갤러리를 보통 열고 하면은 나는 아예 그쪽 생리를 잘 몰라서 또 돈미세 안내가 요새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 작품이 판매되는 거는 뭐 당연히 수익으로 들어올 거고 그거 외에는 갤러리를 여는 것만으로는 수익 형성이 되는 건 아닌 거야? 갤러리를 여는 거 아니면 전시를 하는 거? 둘 다. 아니 전시를 하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는 걸로는 수익 활동이 이제 작품 판매 이외에도 있는가라는 거지. 아마 좀 더 명성이 있고 유명한 작가일 경우에는 알아서 막 초청을 하고 싶고 좀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긴 할 텐데 나는 아직 그 반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곧 오를 거야. 고마워. 전시를 여는 것 자체에서는 수익이 생기지는 않아. 이제 부가적으로 이 전시를 홍보하고 내 작업을 갖고 싶은 분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컬렉이 됐을 때 그때 수익이 생기지. 신기하다.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작품을 가지고 이것만으로 승부를 본다라는 게 우리야 뭐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 하고 그거를 소화를 하면 월급을 주는 형태지만 그냥 나 자신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 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기가 진짜 대단하다 할까? 이게? 맞아. 용기도 필요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사회적 안정성을 포기를 해야 되지. 친구들은 다 이제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월급을 받지만 나는 이런 기간을 좀 견뎌야지. 맞아. 근데 사실 그런 기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뭐랄까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올라섰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간은 되게 필수 불가결하지 않나. 그리고 되게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해. 약간 가시밭길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저런 얘기 너무 많이 나누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벌써? 순삭이야. 나 약간 한 20분 남았을 줄 알고 시계 한번 확인했는데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아쉽구만. 이제 넌지 작가님만 괜찮으면 다음에 이제 우리 법리에 껴가지고 아예 좀 이렇게 방송을 좀 짜서 우리가 한 번 더 모셔보면 어떨까. 언제든 불러줘. 우리 미술시장이랑 NFT 얘기해야지. 그니까 내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약간 MZ세대들이랑 관련지어서 아트테크 이야기 해보고 요새 어떻게 아트테크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존하는 게 맞기는 한 건지 NFT도 한 번 휩쓸려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NFT로 자리 잡은 거는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다 준비를 해왔지만 그냥 작가님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갔다. 근데 넌지 작가 또 나와줄 거야? 또 불러줘. 진짜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법례가 엄청 좋아할 거야. 맞아. 법례가 미술 진짜 좋아하거든. 맞아. 다음에 우리 약속했으니까 넌지 작가 또 조만간 또 불러서 그때는 이제 앤서니님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다 정리해서 이제 프로그램처럼 딱 짜가지고 제대로 모셔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슬픈 소식.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만 듣고 좋아. 끝내볼까? 진짜 나는 성덕이야. 내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좋아하고 듣던 팟캐스트 진행자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녹음까지 하니까 난 성덕이고 너무 귀한 경험을 하고 가서 진짜 행복해. 고마워. 와줘서 진짜 고맙다. 그리고 들어줘서 고마워. 맞다. 오늘 넌지 작가님 에피소드 듣고 이제 넌지 작가님처럼 나도 몇 년간 길을 모으고 있다. 연락을 할까 말까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또 용기를 내서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겠다. 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 네, 그럼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